공인중개사업이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지 마세요. 금방 그만둡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라진다? 한국인들은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빌딩 예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뉴스 기사를 봐도 공인중개사 폐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거의 5년째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본인 스스로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성향을 좀 깊게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좀 편한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주도적인 사람인지, 이걸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업이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보니까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제가 생각하기에 영업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에 좀 자신이 있고 고객을 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 일이 잘 맞을 거고, 사람 상대하는 게 좀 힘들다 싶은 분들은 이 일을 하지 마세요. 금방 그만둡니다.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존재해요. 뭐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을 거고, 다시 또 상승장이 오고, 반복이잖아요. 주기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죠. 지금이 하락장인 건 맞아요. 부동산 폐업 기사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22년 연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14,757명이고 휴폐업이 13,217명. 사실상 폐업이 13,217명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 개업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이클은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고,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인들은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 중간에서 일을 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필수적 이거든요. 이 업계 자체의 전망으로만 본다면 뭐 상승 하락 이런 사이클은 있을 거니까 그건 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탓, 정책 탓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테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만의 뭔가 차별화나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느 분야나 다 똑같겠죠. 편의점보다 많은 게 부동산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레드오션인 시장이지만 뭐 안 그런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일에 대한 전망은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 부동산 일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답변이 다 다르거든요. 고민을 하는 사람의 성향을 좀 봐가면서 답을 해주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관계 맺는 걸 잘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답변을 줘요. 반대로 좀 숫기도 없고 사람 상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 일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지식적인 측면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쌓이는 거다 보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은 생각하는 그 금액 이상으로 정말 많이 벌어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가 라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따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시험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을 쉽게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힘들게 자격증 땄는데 일이 적성에 또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일을 한두 달만이라도 잠깐 해보고 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엔 자격증 따기 전에 일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일하면서 자격증 따기가 너무 힘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몇 달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사라진다? 뭐 요즘 앱이나 AI 등 이런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공인중개사가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현업에서 지금 거의 5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들을 보면 좀 웃깁니다, 솔직히. 부동산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원룸이나 투룸, 뭐 월세 같은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면 모를까 몇억, 뭐 몇십억 하는 이런
이런 빌딩이나 토지,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동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절대 계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빌딩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건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 중개사가 단순히 물건 뭐 현장 답사만 같이 하고 계약서만 쓰고 이런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일을 좀 단편적으로 보는 분들이나 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요. 그걸 좀 악용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망은 본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좀 객관적으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해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공인중개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